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문현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간략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3구역에 지어질 아파트 명이 BIFC 시그네이처입니다. BIFC라는 것은 부산국제금융센터를 의미하고요. SIG라는 것은 시그니처라는 단어에서 앞에 세 글자를 따온 것이고, 시그니처라는 것은 상징이나 특징을 의미하죠. Nature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연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네이밍을 한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의 상징물이면서 동시에 자연 환경이 뛰어난 아파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5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감도를 제시해 드릴 것이고요. 이어서 사업 개요를 정리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위치도와 배치도를 활용하여서 정리를 이어갈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고동골 복합시설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공공청사로 사용될 복합시설 말입니다.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할 경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약속대로 조감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를 통해 문현 3구역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이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마지막 화면에 가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사업 개요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칸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구분이 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칸에는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말입니다. 부산광역시 문현 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이고요. 이 사업으로 지어질 아파트 명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BIFC 시그네이처입니다. 시공자는 두산과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버역 대신 평초 가운데 있어 버는 합격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브랜드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역 면적은요, 부산에서도 상당히 큰 그러한 면적에 해당됩니다. 부산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 가운데 있어서도 그 면적이 상당히 큰 쪽에 해당합니다. 무려 13만 9,489 제곱미터에 달하니까 말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은 10만 799 제곱미터입니다. 건축 면적은 25,712
제곱미터인데요. 바로 이러한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어 도출한 값이 건폐율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건폐율은 25% 정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폐율이 25%라는 것은요, 건물이 들어선 부분이 4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환경 조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연면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고요. 각각의 비율은 지하층 면적이 약 38%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층 면적은 자연스럽게 약 62% 정도가 된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상층 면적은 26만 8,246제곱미터이고요. 이 면적은 사전 검토 의견 반영 안에 들어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지상층과 지하층 면적을 합친 것이 43만 2,067제곱미터입니다. 바로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상층의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으로 도출된 값이 용적률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용적률은 약 266%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용적률 계산을 할 때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상층과 지하층은 공사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하층 면적이 몇 %에 해당되는지를 꼭 알고 공사비 협상에 임하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글자 그대로 간략 보고이니까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는 최대 6층이고요. 지상은 최대 27층입니다. 그리고 20층 초과되는 곳에는 엘리베이터가 2대가 설치됩니다. 20층 초과라는 것은 각 라인당 2세대가 들어갈 테니까 2 곱하기 20, 그럼 40세대가 나올 겁니다. 40세대가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는 엘리베이터 2대, 그렇다면 40세대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엘리베이터가 1대가 설치됨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주의할 점은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건물 동수는 30개 동이고요. 7개 블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 D, F, G, I, J, K라는 7개 블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중에 배치도를 활용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수는 2466세대인데요. 임대 124세대, 분양 234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 단위로 각 세대수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4 타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테러스 형태가 있다는 거 T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9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서 펜트하우스가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간략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현 3구역의 경우 조합원 수는 94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정 결과에 따라 보면은 944세대 944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요, 분양 신청자 수는 1040명이라는 것도 아울러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간략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요 3,418대인데요. 근린 생활시설분 54대, 공동주택분 3,364대, 합쳐 3,418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분에 대해서 세대당 주차 대수를 계산해 보면 말입니다. 그 계산법은 간단할 것입니다. 3,364 나누기 2,466 하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 결과 1.36이라는 숫자가 도출되는데 주차 환경도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요즘 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버역 대신 평초의 관점에서 문현 3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적인 측면, 즉 브랜드적인 측면에서는 합격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문현 3구역은 더블 역세권이라는 사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문현역과 국제금융센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럼 역의 관점도 합격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치도나 배치도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단지 여부입니다. 무려 2,466세대이기 때문에 대단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나타나 있는 신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당연히 신축일 테니까요. 평은 잠시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품화입니다. 초등학교 2개소를 품고 있습니다. 성동초등학교와 문현초등학교 말입니다. 평의 관점에서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생활하는 공간은 평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만 전체적인 입지로 볼 경우에서는 약간의 경사지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평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치도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사업 개요에 관한 추가적인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 추진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2022년 6월 29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요. 이어서 이주와 철거가 이루어졌고요. 철거는 현재 연계 작업의 필요성 때문에 8필지를 제외하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말로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단계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14일 곧 있겠죠. 사업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가 개최될 것이고요. 그런 후 사시 변경 인가와 고시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조합은 평형 및 타입 변경 신청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것에 기초하여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 또한 총회 개최 인가 고시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후 착공이 있을 텐데요. 문서상으로 파악해 보면 착공은 2025년 말,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 후 일반 분양이 있을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질 텐데요. 준공도 문서상으로 파악해 보면요. 2030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예상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어떤 변동 상황이 생긴다면 약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율 계산을 할 경우 분모에 자리 잡는 종전자산 평가액은요, 전체 평가액에서 청산금을 뺀 금액을 나타낸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총 금액이 221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문현 3구역과 같은 큰 구역을 가진 곳에서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고작 2217억여 원 정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비례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대단히 좋은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평균 약 1,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현재 2억 5천만 원 언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억 2천,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편의상 2억 5천만 원 아래다라고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럼 국평인 34평의 경우 34 곱하기 1,100만 원을 한 결과 3억 7,400만 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프리미엄 2억 5천만 원을 더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6억 2,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6억 2,400만 원에 이러한 국평의 신축 아파트를 장만하기라는 것은 요즘 어렵죠. 그래서 입주권 투자가 아직도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가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처 당시 일반 분양가는 평당 1,85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진다면은 약 2,300만 원, 물론 평당입니다. 예, 약 2,300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2,4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물론 이것은 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국평의 경우 일반 분양가로서 예상되는 2,300만 원을 곱하였을 경우 7억 8,200만 원이라는 값이 도출됩니다. 예, 평당 2,400만 원을 곱하였을 경우에서는 8억 1,600만 원이라는 값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안전마진이 확보된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만한 금액의 차이만큼 안전마진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간략 보고이기 때문에 이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체결된 공사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평당 48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비 협상이 있을 예정이고요. 당연히 정액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그 정액의 폭일 것입니다. 조합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정액의 폭을 최대한 낮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쯤 말씀드리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이제 위치도를 이용하여서 문현 3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현 3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사이트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설치될 복합시설입니다. 이 복합시설 옆으로 나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서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이라는 지하철역에 이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개설되어서 이용 중인 도로를 이용하여서 문현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든 상관없이 반경 500m 내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현 3구역은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하철 2호선 역에 속하는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문현역 뿐만이 아니라 지게골역과 목골역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1호선에 속하는 범내골역과 범일역이 반경 1.5km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을 이용하기에 대단히 편리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도로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황령대로를 이용하여서 황령터널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점포대로를 이용하여서 서면이라든지 동네 지역으로 쉽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도로 이용 상황도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동천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 점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3구역은 초품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말입니다. 바로 반경 500m 내에 문현 초등학교와 성동 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각각의 초등학교 옆에는 문현 여자고등학교와 문현 여자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가까운 곳에 하늘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경 500m 내에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도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는 여기에 문현 베스티움 아파트, 여기에 문현 삼성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서 문현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곳에 국제금융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마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1km 내에 부산 시민회관도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위치도를 이용한 정리는 마무리된 것으로 하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배치도를 이용하여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배치도를 이용하여서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이 북쪽이고요. 그럼 이쪽은 자연스럽게 남쪽이 될 것입니다. 자, 방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이 정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황령산 유원지 생태숲 또한 문현 3구역에 지어질 아파트 이름이 BIFC 시그네이처가 된 이유들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공공청사입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청사 옆으로 새로운 길이 개설되어서 바로 12m 도로인데요. 이 도로를 이용하여서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여서 이것은 15m 도로인데요. 문현 베스티움 아파트와 우리 문현 3구역 사이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여서 문현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요, 40세대 이하인 경우에서는 한 대, 40세대를 초과한 경우에서는 2대가 설치될 텐데요. 다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서는 제외된다는 것 또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약속드렸던 대로 배치도를 이용하여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문현 3구역 아파트는 평지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청사가 지어질 텐데요. 그 공공청사 앞도로의 대지 레벨이, 즉 높이가 29.70m, 29에서 30m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도로 높이와 동일한 높이로 이렇게 도로가 개설됩니다. 산을 조금 저속한 말을 사용하자면 깐다는 말이 되겠죠. 그 높이가 30m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도로에서 아파트로 진출입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평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블락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대지 레벨이 높은 경우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센터역 부산은행역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대지 높이가 약 4m 정도에 해당되니까 그곳과 비교해서는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달리 말을 하자면은 전망과 생활 환경면에 있어서는 문현 3구역은 대단히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도로와 같은 높이로 일단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것이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약속대로 7개 블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A 블락이 위치하고 있고요. 세대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D 블락, 여기에는 F, 여기에는 G, 여기에는 I, 여기에는 J, 여기에는 K 블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 블락 30개 동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약속대로 여기에 지어질 복합시설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고동골 복합시설 건립공사에 관하여 부산 남구청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던 자료를 이용하여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 사이이고요. 위치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417제곱미터인데요. 이는 문현 3구역이 기부 체납한 결과입니다. 단지 이러한 부지만 기부 체납하였을 뿐이고요. 그 사업비는 국비 12, 구비로 구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373억 여원이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국비가 30억 원, 시비가 30억 원, 구비가 313억 여원입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규모는요, 지하 1층, 지상 5층 내외이고요. 연 면적은 5,475제곱미터이고 용도는 체육시설 및 공공청사인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배치시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도 들어가고요. 수영장도, 동행정복지센터도, 작은 도서관도,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 착공은 2027년 9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 조감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만남에서 정리할 내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